오늘 김상문 회장님의 강의가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많이들 오셨어요. 우선 노인대장 입장에서 이렇게 성황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올립니다. 우리 김상문 회장님의 양력을 소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문 회장님은 우리 고은이 자랑스러운 고은이시고요. 고은중학교를 마치시고 검정고시를 이수하신 후에 방송통신대학과 성균관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에 석사로 졸업을 하시고 박사과정을 하고 계십니다. 정력으로는 1980년도에 조선일보와 인연을 맺고 시작을 하시다가 인강기업을 1991년도에 설립을 하셔서 현재까지 인강그룹을 운영하고 계시고 공익재단인 재산평생학습재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까지도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책을 많이 발간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책 속에는 책들 중에는 동서평, 중국의 명시, 마오쩌둥, 우리 링컨을 기다리며 하는 금년도에 또 책도 발간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격도 많이 얻으시고 했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 한자 능력 급수로 특급을 좀 갖고 계신 분입니다. 1급, 2급, 3급이 아니라 특급이에요. 대단하신 분이고 중국어 능력평가에 HSK에 합격을 하신 분이고 또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기업이라고 해서 환경부 장관과 총리 표창 하신 분입니다. 그동안 사회 각계 각층에 다니시면서 명사 특강도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32기 보훈 노인대학에 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해 주신 것만 해도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김상문 회장을 여러분들이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대학장님이 저하고 그 중마고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특강부터 하길래 제가 많이 망설였는데 우리 학장님이 하도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시간을 좀 냈습니다. 내고 이왕 오셨으니까 보람 있는 시간이 돼야 되니까 제 나름대로는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래 생각을 하다가 제 이야기와 고향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또 우리 노인 회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회장님 아주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가 오면서 학장님하고 회장님한테 노인대학에 제가 한 500만 원 기부하게 됐더니 아주 좋아하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 돼서 유럽의 오스트리아라고 아주 아름다운 나라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거기에 신학교에 졸업식 마지막 수업 때 신부님이 오셔갖고 그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죽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변의 명제가 있죠. 죽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땅속에 묻히고 나서 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 많이 계시는가요?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지금 너희들이 대답할 필요는 없는데 나이가 30 넘어서 이 명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인생이 아주 형편없어진다. 그때 그 신부님의 말씀을 들었던 학생 하나는 이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갔어요. 그분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는 거는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려고 사업을 했죠. 근데 저는 이분의 책을 읽고 이게 돈을 버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해서 거기에서 목적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은 돈은 그림자가 되고 따라오더라. 이거를 이분이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돈을 벌려고 하면은 돈이 목적이 되면은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속여야 되고 양도 줄여야 되고 또 물건이 따르면 값을 올리도록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기업의 목적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면은 첫 번째로 좋은 평판이 따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그림자처럼 돈이 따릅니다. 그 가르침을 이분이 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피터 드로크라는 분입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은 이분 이야기가 늘 나오죠. 경영이라는 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정립한 분이 피터 드로크예요. 이분은 죽을 즈음에 대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교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까? 이분이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성공을 도와준 사람.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와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분이 이 드로크 교수인데 제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2012년 지금부터 12년 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분은 돌아가셨으니까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서 비엔나에서 택시를 타고 이분의 생가로 갔습니다. 생가로 가서 이분 생가에 서서 제가 꽃을 갖다 바치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그 담벼락에 서갖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은 책을 통해서 이분의 가르침을 제가 살아가는 모토, 기업 경영하는 하나의 철학으로 저는 만들어간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계시는 우리 고향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죽는데 죽고 나서 내가 죽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세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가셔도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은 다 끝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느 분 한 번이라도 저 사람 나쁜 사람, 지독한 사람, 인정 없는 사람, 남한테 해코지 한 사람, 고발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을 준 사람, 인정을 베푼 사람, 남을 도와준 사람, 다 이런 사람으로 곁들이길 바라죠. 그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살고 계시나요?
그래 여러분들이 묻는 거죠. 제가 묻는 겁니다. 전 사업을 하면서 114 정신으로 사업을 했고요. 공부를 하면서 평생 학습으로 공부를 했고, 걸으면서 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걸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 식구가 오늘 학교 수업 없는 틈을 타서 내려왔는데, 저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있는데 김경화 교수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선거를 나왔을 때 내거리에서 저를 위해서 노래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 내자입니다. 제 사업의 114 정신은 넘기지. 이게 저희 회사 그 사업 건물이었는데 넘기지. 이분이 바로 제가 114번 찾아간 분이세요. 90년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나서 조선일보 인천지사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땅을 구하고, 그래서 적지를 찾고, 그래서 주인을 찾고, 그 주인한테 가서 제가 이 땅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하고 사정하고 생긴 횟수가 114번이고 그분이 바로 저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죠. 돌아가시고 없는데,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이 땅을 갖다가 5만 평 땅을 갖다가 돌락하니 그분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내쫓은 거죠. 일주일에 2번씩을 동그라미 쳐가면서 일주일에 2번씩을 계속 갔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동그라미가 114번 되는 그 날짜에 저분이 저한테 그 저 땅을 줬어요. 그 땅이 아까 건물, 이 건물이 세워져 있는 이 땅이 제가 114번 찾아간 주인한테 얻은 땅입니다. 그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외상으로 줬어요. 여러분, 땅을 외상으로 준다는 게 얘기 됩니까? 이제 사람이 지극하게 정성을 다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에 모시고, 저를 모시고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저분이 돌아가신 날까지 제가 매달 봉급을 보내드리고, 외상으로 산 땅값을 3개월 만에 석산 허가를 내서 그 허가증을 갖고 다니면서 레미콘 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3개월 만에 다 갚았고, 돌아가신 날까지 은혜를 갚는다는 맹세를 해서 제가 그 맹세대로, 약속대로 매월 봉급을 보내드리고 차도 바꿔드리고, 그리고 병원에 아프셨을 때 제가 병원비에 다 내드리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분은 돌아가셨어도 IK를, 인광을 만들어준 기초를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저분을 기억하죠.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았습니까? 아까 우리 학장님의 말씀, 저는 중학교 졸업장 갖고 검정고시 보고 검정고시 보고 방송대에 나오고 지금도 성대에서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2학기 남았는데 2학기 끝내고 나서 논문 제출하고 이제 박사학위 받으면은 제 이제 배움의 여정이 끝나는데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여러분 그 운구 앞에다가 뭐를 쓰냐면 학생. 사람은 모두 학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게 학생이에요. 여기 계신 노인대학 학생들도 다 학생이고 저도 학생입니다. 죽는 날까지 배우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생 학습으로 일해 나가고 지금도 제 나름대로는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우리 식구가 늘 걱정하지만은 새벽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책도 좀 보고 합니다. 제가 석사과정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저보고 나가서 그 상을 받으러 가올래 왜 나이 먹은 사람을 보내냐 젊은 친구로 보내 이렇게 했더니 학교에서 하는 말이 당신이 수석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 보니까 여러분 저 A뿔만 다 받고 저 한 과목만 A 받았어요. 그래서 선대에서 저한테 수석 졸업장을 줬죠. 제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이렇게 17권을 썼는데 사람들은 당신이 사업하고 언제 시간이 있다고 책을 쓰냐 누가 써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했던 사람들도 요즘은 그런 의심을 거두고 아, 저 사람이 진짜 책을 쓰는구나. 맨 마지막에 썼던 링컨 책은 제가 미국의 켄터키에 가서 링컨이 살던 그 집을 찾아다니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따가 제가 한 권씩 남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제가 썼습니다. 그것도 걷기도 했어요. 대한민국을 다 걸었습니다. 5,035km를 걷고 요 근래에는 또 북한산 둘레길을 걷고 얼마 전에는 지리산도 다 걷고 왔어요. 요번에 제가 여기 제 제자지만은 또 본에 있는 우리 그 회장한테 수미산 둘레길을 요번에 7월달에 걸을 테니까 고향분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걸으실 분은 걷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은 수미산 둘레길 200km를 같이 걷는 것도 한번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걸었던 과정을 우리 식구가 음악을 넣어서 영상으로 만드는데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보시죠.
마음에 좀 울림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좀 독특했는지 동아일보에서 연락이 와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나왔던 얘기를 몇 개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아일보에서 제가 고향으로 주소를 옮겨서 세금 낸 거에 대해서 이제 화제가 되니까 어떤 이유에서 했는가 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갖고 있는 회사 중에 건축 폐기물 처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국민연금이라는 대한민국 여러분들 이거 다 연금 다 받으시지만은 그 국민연금에서 투자 목적으로 저희 회사를 샀습니다. 그걸 한 2천억 정도 주고 사갔는데 세금이 반을 내야 됩니다. 반을 내야 되니까 1,000억 가까운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국민연금하고 계약을 하면서 늘 고향이 제가 눈앞에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지방세는 나라세야 뭐 나라에 내는 거지만 지방은 자기가 주소지가 있는 데서 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주소를 저 만수리 집으로 일단 옮겼습니다. 옮기고 매매 계약을 하고 그러고 이제 제 개인하고 가족하고 이렇게 해갖고 한 70억 정도 되는 세금을 이 보험군에다가 납부를 하고 나머지 한 700, 한 50억 정도 되는 거는 영동세무서에 냈더니 영동세무서가 생기고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중에서 개인이 750억 정도를 내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그 국세청장 그 상표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보온으로.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이 그때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저 양반 얘기가 국세청에서도 화제다. 사실은 저게 세금 내는데 주소를 옮겨서 내는 것이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검토도 했는데 어차피 내는 세금이니까 물론 용산 제가 살고 있는 용산 구청장은 서운할지 모르지만은 보훈에 제가 낸 돈이 한 70억 가까운 돈이 오롯이 보훈군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은 저한테 큰 행복이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 다른 데 이제 기부를 안 하더라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기부를 많이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한 게 아마 굉장히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노인대학에도 제가 그 기부를 하는 것이 다 그런 저는 제가 모은 재산도 재단으로 들어가는데 제 꿈은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배움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만큼 된 거는 오직 저의 각오와 노력과 독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책을 많이 보도록 늘 권장합니다. 책을 봐야 된다. 여러분들 아드님이나 손주한테 늘 얘기하셔야 돼요. 책을 봐야 된다. 땅, 집 이거 물려줄 생각하시지 말고 책 보는 습관만 물려주시면은 지 인생치가 살아갑니다. 너무 이렇게 재산 물려주려 하시지 말고 책을 좀 많이 읽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 얘기를 잠깐 하고 저 이제 나이가 70이 넘고 또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학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회장님한테도 저도 노인대학 그 입학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 나이 되면은 이 고향 생각을 하고 죽음도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를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고향이 저한테 뭔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이세요. 우리 어머님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제 마음속에 살아있죠. 고향은 저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죠. 저는 한 번도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제가 고향에 뭐라도 좀 해놓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진심이고 제 소원이고 제 정말 아주 간곡한 바람이죠. 보훈이 인구가 이렇게 줍니다. 계속 줄어요. 아마 이런 페이스로 나가면은 3만도 무너질 거예요. 여기 뭐 우리 공직 생활하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은 인구가 3만 대하고 2만 대가 되면요 정부에서 주는
돈은 셀 수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도와주는 돈으로다가 버티는 건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돈의 기준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돈을 안 줍니다. 그럼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근데 지금 11만 됐던 부분이 지금 3만으로 내려앉았고, 3만도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만도 1000단위가 아니라 지금 800단위로 내려가고 있어요. 충청부터 보시죠, 여러분들. 보훈이 3만 800명이에요. 네이버의 4월달 네이버 지수입니다. 가장 정확한 거예요.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음성 인천은 9만 명, 8만 6천 명이 꽤 커요. 이 옆에 있는 괴산은, 사실 괴산은 진평하고 같은 동네거든요. 괴산 진평을 합하면 7만 명이 넘어요. 7만 3천 명입니다. 옥천주 대전이 껴서 4만 8천 명이에요. 영동은 지금 점점 줄고 있죠. 제가 영동 군수에 있던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보훈하고 영동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전에 저 도지사께서 우연히 차를 한잔 마실 기회가 있어갖고 말씀 나누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청북도에서 보훈이 제일 걱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군수님 좀 도와서 예산 좀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최 군수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 좀 도와주시라. 보훈이 큽니다. 제가 선물을 드리면서 선물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랬었어요. 보훈을 살려주십시오. 지사님. 보훈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재정자립도도 전국에 200등 가까이 되는 제보도발입니다. 10% 내외예요. 10%. 이번에 아마 제가 저 세금을 한 70% 가까이 냈으니까 저게 한 2%까지 올라갈 겁니다. 순번이 쭉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군의 자체 수입이 없으면은 군에서 막력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쓸 돈이 없는 거죠. 우리 노인 회장님 그 옆에 칸막이 트는 것도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게 우리 보훈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지라는 말을 합니다. 복지. 복지라는 거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복지라고 해요. 복지회가 무슨 회가 복지시설하죠. 이 사회학적으로 복지라는 개념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얼마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케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즉 병원이나 이런 게 잘 되느냐 이런 걸 말합니다. 또 체육공원이나 이런 게 돼 있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생활 환경이 좋으냐, 윤택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냐. 세 번째가 환경이죠. 환경이 안락하냐. 여러분 이 보훈의 이 셋 중에서 여러분들 지수가 뭐가 해당이 되겠어요? 보훈에 병원이 하나 있습니까? 병원 없어요. 있는 병원이 응급처치가 제대로 안 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하면은 대전 청주 가다가 중간에 잘못되면 영영 아주 세상을 떠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훈의 현실이에요. 이게 병원 문제, 의료시설 문제 해결 안 되면 이사 오고 싶어도 안 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사 오는데 병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보훈의 건강에 관련된 병원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경우든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국회의원 된 양반이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내세웠어요. 병원을 만들겠다고. 우리가 그 국회의원이 그 공약을 지키는 걸 눈뜨고 봐야 됩니다. 눈뜨고 봐야 돼요. 그리고 4년 후에 했으면은 박수 쳐야 되고 안 했으면 난리가 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서움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지방자치입니다. 맨날 뭐 한다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다음에 또 해보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생활이고 또 그 다음 사진 보죠. 여러분 이게 울진의 연어체육공원. 여러분 이 공원이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 저쪽에 그 경상북도지만 강원도가 붙어있는 울진이 보은에서 한편 서울에서 가는 거리가 4시간이 더 걸립니다. 보은은 2시간이에요. 여러분 서울 기점으로 가는 거리가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음성 인천이 왜 잘 됐겠어요? 음성 인천 1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우린 2시간이니까 안 되는 거고. 이 교통망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4시간 걸리는 울진에 이런 공원이 있어요, 여러분. 산악회 한다면서 이런 데 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지 이게 읍내에 있어요, 읍내. 제가 대한민국을 걸으면서 이걸 보면서 야, 내 고향에는 왜 이런 걸 못 만드나. 이 연꽃 공원에 이 사방으로 이렇게 걷게끔 만들었는데 울진에 계신 분들이 저녁이든 점심이든 아침 때도 없이 이런 걸 만들어줘야 돼요. 보은에도. 왜 보은에 땅이 없습니까? 이런 걸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앞으로 윤택한 생활에 이게 바로미터입니다. 어디 편하게 가서 걸을 때 있는 거, 어디 아플 때 그래도 수준 높은 의사한테 진찰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삶의 척도예요. 이런 걸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옵니까? 다음 얘기죠. 제가 걸었던 지리산 둘레길의 산청 동의보감촌이에요. 산청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몰라도 최병렬 씨라고 그 국민의힘인가 옛날에 그 당대표했던 사람이 있어요. 새나라 당인가? 그 양반이 산청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산청이 말도 못하게 시골이에요. 지리산 자락에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를 군수하고 상의해서 나라돈을 갖다가 왕창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4일을 있으면서 지리산을 걸었는데 주마점 터져나갑니다. 산에서 이런 설비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신라 때 만들었던 이 대한민국 으뜸의 송리산 법주사가 이렇게 오냐고요. 안 오잖아요. 사람이 안 오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안 살면 땅값도 내려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값이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내려갑니다. 사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사요? 그러니까 이런 산청 땅에 제가 한번 그 보훈발전 협의회 우리 회장님도 계시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한번 가봐야 된다. 가봐야 된다. 하려면 이 정도로 해놔야지 주말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굉장히 몰려옵니다. 그 우리 고향도 법주사가 있고 이 좋은 환경이 있고 땅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걸 못 만드는가? 왜 우리는 제대로 된 체육공원이 없는가? 이건 우리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모두의 꿈이 돼야 돼요. 모두의 희망이 돼야 되죠.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공사하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가 옛날에 유만용 씨가 사시던 댁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집이 보은서 아주 부잣집으로 제 친구도 이 집의 아드님이시고 그랬죠. 이 집이 이제 나왔길래 제가 이거를 샀어요. 사가지고 그걸 뭐 제가 보은에다가 여러분 보은에다가 무슨 뭐 이익 보자고 투자합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보은은 어렵더라도 여기는
그런 개념으로 넘어서면 안 돼요. 이 땅을 살면서 제가 고향에다가 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칩니다. 여러분 요 아래층에 보면 이게 8층 높이에요. 근데 층수는 4층입니다. 그래서 1층과 4층은 3층 높이에요. 이 건물보다 이 천장이 우로 3번이 더 있는 거예요. 3층 높이인 거예요. 여기 1층은 보온분들이 와서 차 마시면서 담소하고 얘기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2층, 3층은 사무실 공간, 4층은 갤러리나 회의장 공간으로 쓰려고 해요. 이거를 제가 대충 지려면은 싸게 줄 수 있는데 제가 돈을 많이 들여도 좋으니까 제대로 짓자 그렇게 하고 제가 부탁을 했죠. 이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건축가 중에서는 최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프랑스 파리에서 르포리비지에 그 대학원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저 위에 있는 세문안교회 밑에 있는 박물관 이런 거를 설계한 분이에요. 저분이 시골에 이거 설계 같은 거 안 합니다. 제가 만나갖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분이 교회 응락해서 만드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터파기 보건소 처음으로 터파기 합니다. 물이 많이 나와서 공사비가 2배로 들어가요. 이제 지금 차수막 설치 다 하고 브라이팅 작업하고 이제 터파기 이제 다음 주부터 되면은 터파기 하고 그러고 나서 딱 지하가 마무리되면은 쭉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매일 보시면서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 때 보은에도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다는 거, 외지에 손님들이 왔을 때 이 좋은 공간에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다는 거, 또 저 4층에서 청주나 대전도 없는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은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자존감을 느낄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며칠 전에 제가 이번 산소를 다녀와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준선 제가 저번 그 메아리 산소에 가서 제가 그 술 한잔 올리고 꽃을 하나 놨죠. 거기 이랬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덕행을 추모합니다. 여러분 저분이 국회의원 한 번 한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안국약품 기억하시고 저분이 정말로 그 보은위에서 큰일을 하고 가셨어요. 저분이 98년도 우리 80년도에 제가 있을 때 보은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20년도 안 되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은이 난리 났지 않습니까? 여기 김태호 아우님 여기 계신가? 저 아우님이 그때 공군 기상예보관 일정을 해갖고 보훈분들이 대피하도록 미리 해갖고 그때 빠르게 대피한 바에 보훈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래 보훈이 침수가 되고 난리 났을 때 하늘이 돕는다고 저분이 그때 잠입년에 예결위원회 개수조정이 있었어요. 개수라는 게 뭡니까? 숫자 조정하는 거예요. 그 저분이 예산 따갖고 듬뿍 도지사한테로 보내면서 보훈에다가 최고 많이 주도록 해서 보훈에 그때 1,400억이 공개합니다. 98년도에 1,400억이면은 지금 거의 한 1조쯤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1,400억으로 보훈의 모든 수해 방지 대책 다 한 말입니까? 지금 보훈에 비 와갖고 여러분들 물난리 나도 들어본 적 없잖아요.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보은이 유일하게 그 고속도로 인프라만이 우리가 알지만 청주에서 상주로 가는 라인인데 그 라인에 설계도 기초안 이런 거 예산을 확보하고 가지고 저분이 있어요. 물론 저분이 마무리 안 했지만은 하도록 기초를 다 매들어 놓으신 거예요. 보은뿐이에요. 훌륭한 분입니다. 여기 저 학자님 계시지만은 학자님이 그때 뭐 너무 잘하실 거예요. 학자님이 분청에 제일 중요한 보증 맡고 있었지만은 그때 그 청주에서 상주 가는 그 고속도로 인프라에 그때 김종철 군수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도면 보니까 휴게소가 다 상주로 간 거예요. 두 개가 다. 상행선, 하행선 다 상주로 간 겁니다.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우리 황종학 학장이 김종철 군수한테 얘기해서 서울 가서 김상훈이가 여기저기 좀 맥이 있으니까 좀 같이 뜁시다. 그래서 와갖고 다행히 하늘도 없는다고 그때 도로공사 사장께서 제가 잘 아는 분이라 군수 모시고 와서 그거 해갖고 도면을 바꿔서 도면을 바꾸는 거를 현대산업개발에서 그거를 도면 바꾸는 돈을 제가 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도면을 바꿔서 오늘의 휴게소가 하나 보원에 들어선 게 그겁니다. 우리 홍보를 정말 그런데 그 중공식 때 저는 초대도 못 받았어요. 그건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초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양이에서 도면을 바꿔서 휴게소를 보원해 뒀다는 거는 그건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때 우리 황교안 회장이 정말 애마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렇게 이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떠나시고 없더라도 고마운 일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고향의 이름이 보은 아니에요. 은혜를 갚는 게 보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분해서 돌아가신 날쯤 돼서는 가서 그래도 인사 먼저 드리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길 제가 기대합니다. 이 정치라는 거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저는 정치학과를 제가 졸업해서 하는데 정치군이 있고요. 정치인이 있습니다. 정치군은 폴리티션이라는 정치군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선거 끝나면 자기 도와준 사람만 챙깁니다. 계속. 그리고 오직 모든 거의 목적이 다음에 한 번 더 해먹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음에 한 번 더 해먹는 거. 자기 패를 만들고 자기 패권한테 이권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겁니다. 정치인은 스테이트맨은 그래요. 다음 세대를 봅니다. 내가 한 번 하고 그만두더라도 내가 제대로 해낼 거겠다. 후대에 내가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을 하겠다. 근데 우리는 정치꾼과 정치인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그 선택하는 결과가 오늘의 보은의 현실이에요. 누구를 뽑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누구를 뽑느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말로 이 지방자치대의 이런 군수나 도의원이나 군의원을 뽑으실 때 당을 보고 뽑지 마시고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심성을 보고 뽑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생깁니다. 보험이.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제 후배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전 후배들이 하는 걸 자꾸 모르겠지만은 보험 추진 중에 젊은 사람들의
보훈뿐이 아니라 나가 있는 출연인 중에도 좋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훈이 새로운 변화를 하려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수를 뽑았기 때문에 이 군수님도 우리가 최대한 도와주셔야 돼요. 뽑아놓고 욕하면 안 됩니다. 뽑아놓고 우리가 어떤 이번에 뽑았으니까 그 군수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잘하면 박수 쳐줘야 돼요. 그래야 군수도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해주셔야지 보훈이 바뀝니다. 전 우리 군수나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늘 바라는 게 있어요. 제발 보훈의 머리를 만들어야 된다. 머리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고향 분들이 알아서 다 찍어준다. 알아서 찍어주게 만들어야 된다. 좋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보훈을 맡고 보훈을 대표하고 그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좋은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따오도록 하고 이래야 보훈이 달라지고 저도 재산센터에서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같이 걱정도 하고 또 군수 도의원도 모시고 또 우리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훈이 잘 되도록 잘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연에서 태어나셔갖고 여기에 태를 묻었다고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알아주는 일본의 최고 전문 학자이신 우리 최 교수님은 고향에서 뼈를 묻겠다고 고연에 내려와서 살고 계세요. 저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됩니다. 최 교수님 일어나시죠. 외고대학 학생과의 저런 분들이 많이 내려오도록 우리 고향 분들이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남의 말을 절대 좋게 하시고 남 욕하시지 말고 군수 뽑았으니까 군수 잘하도록 우리가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해서 보훈이 이렇게 합쳐갖고 일이 좀 잘 되도록 만들기를 제가 늘 소원합니다. 이따 가시면서 제가 그 책을 2권 드릴 건데요. 책이 혹시 모자랄지 모르지만 받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안 받으신 분들은 이 책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는 동아일보 기자가 쓴 제 책이고요. 우리의 링컨을 기다리면은 제가 쓴 책입니다. 한번 갖고 가셔서 읽기 불편하시면 아들과 손자한테 꼭 읽으시고 보훈 출신의 맨주먹으로 배우지도 못하고 나간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래서 다시 고향에 은혜를 갚겠다고 와서 고향에 이렇게 봉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그 손주나 그 아드님도 희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계기가 없습니다. 저는 늘 제 소원이 고향이 좀 발전되고 고향 분들이 화목하게 잘 계시길 제가 늘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장님께서 500만 원을 노인대학에 기탁하신 것을 지금 전달하는 전달식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쓸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고맙다는 박수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입장을 아주 열렬하게 고향 발전과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신 김상문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